안녕하세요. 주말에 가는 집입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연락을 주신 저희 구독자님의 사연을 바탕으로 예비 은퇴자가 노후에 살기 좋은 지역을 찾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 방식을 찾을 수 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저런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희 주말에 가는 집 카페에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과 또 그와 관련된 정보를 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으니,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영상 끝나고 카페에 글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저희 구독자님의 사연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에 가는 집 영상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뭐 이것저것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궁금한 점 또 여쭤보게 되니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내년에 정년퇴직을 하게 되는 예비 은퇴자입니다. 은퇴 후에 노후 생활을 경기도에 있는 전원주택에서 하고 싶은 로망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자식들이 가끔 놀러 올 수 있는 한적하면서도 너무 멀지 않은 곳이면 좋을 것 같고요. 둘 다 태생이 수도권이고 최근 10년 동안 서울에서 지내왔기 때문에 서울 인접성은 너무 떨어지지 않으면서 퇴직금과 여유자금으로 넉넉하게 전원주택을 매매까지 가능한 곳이 있을까요? 노후 대책으로 전원주택을 준비하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며 살기 좋은 곳은 어디인지 막막할 따름입니다. 농막도 알아봤는데 농사일을 많이 하기에는 부담스럽고요. 최근에 체류형 쉼터라는 것도 이런저런 얘기가 많지만 이게 또 언제 될지도 모르고 해서 한번 주말에 가는 집의 의견을 여쭙고자 사연을 보냅니다. 네, 어떠신가요?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도 많은 분들이 50대, 60대인데요. 여러분들도 전원생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할 때 전원생활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연을 주신 분은 서울에서 생활을 하셔서 너무 멀지 않은 경기도 주변의 전원주택을 찾으셨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서울 접근성이 좋은 인근 도시가 좋겠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럼 우리나라에서 노후에 살기 좋은 도시가 어디일까? 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먼저 이 부분부터 알아볼게요. 그런데 이런 선호도시 개념이 최근에 정말 빨리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빠르게 생긴 이유가 바로 코로나일 텐데요. 우선 코로나 이전이었던 2017년도에 사람들이 은퇴 후에 가장 가고 싶어하는 도시, 살기 좋은 도시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최근에 바뀐 노년의 라이프 스타일, 선호하는 노후 생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희 채널은 주말농장, 농막, 그리고 주말주택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노후에 가장 살고 싶어한 도시가 어디일까요? 첫 번째, 그것도 많은 차이로 제주가 선정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살기 좋은 도시로 단연 1위를 기록했는데요.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제주는 최근 중국인 투자 수요가 줄었고, 최근에는 부동산 거품도 많이 빠졌지만 여전히 집값이 고공행진하는 중이기는 합니다. 특히 관광객 수요가 몰리는 제주, 서귀포 일대 토지 가격은 아직까지도 높은 시세를 이어가고 있기는 합니다. 또 한동안 삶을 힘들게 만들었던 미세먼지, 황사 등등 이로 인해서 제주가 여러 가지로 인기가 많이 있었고요. 더욱이 제주의 자연 환경은 세계적으로도 이미 유명하기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제주를 선호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제주에 이어 강원도 속초, 경기도 양평이 2위, 3위로 뒤를 이었고요. 양평구는 서울과 가깝고 용문산, 남한강을 끼고 있어 전통적인 전원주택 선호지역으로 꼽힙니다. 10위 내 순위를 살펴보면 단연 강원도 도시들이 두각을 나타냈는데요. 2위 속초에 이어 4위엔 강릉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울 접근성이 좋은 춘천, 원주도 각각 5위, 6위로 10위권에 진입해 있는데요. 그리고 이 설문에서는 노후 주거지로 선호하는 주거 유형도 조사했는데요. 대부분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 타운하우스를 추천했는데요. 단독주택이 좋다고 답한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역시나 많은 분들이 노후의 삶은 전원주택에서의 삶을 꿈꾸시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또 적정한 노후 주거지 규모로는
20평에서 30평 정도를 추천하고 있는데요. 넓은 주택보다는 노후 생활을 할 땐 굳이 넓은 주택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최근 노후의 트렌드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한번 기사를 찾아보았는데요. 바로 그 제목이 당신의 마지막 집은 어디인가? 이 기사를 보면서 최근의 트렌드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잘 챙겨봐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야기를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사회적인 변화가 크게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크게 두 가지 포인트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은퇴 나이를 이야기하면서 국민연금 수령 나이 63세에 비해서 실제 정년퇴직은 이에 비해 훨씬 앞서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즉, 공공기관의 경우 60세에 은퇴가 이뤄지고요. 민간 영역에서는 이보다 더 빠르게 퇴직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맞습니다. 대부분이 은퇴를 생각할 때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자금을 생각하지 못하는 게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자녀들의 결혼 연령인데요. 코로나 이후 급격한 물가 상승,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결혼 연령도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부모들에게 있어서도 자녀들의 결혼자금 마련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의 변화는 은퇴 후 노후 생활에 있어서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변화를 주고 있는데요. 바로 은퇴 이후 간단하게라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우울한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반면에 은퇴 이후 일을 더 할 수 있다는 것이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건강 역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 이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은퇴 이후도 도시를 떠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뭐 꼭 일자리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만큼 도시에서의 삶이 여러 가지로 편리한 게 사실입니다. 노후에 있어서 시간적인 여유가 많겠지만 또 사회적인 시설 및 복지시설 역시도 도시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도시에서의 삶이 아무래도 편리한데요. 특히나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병원입니다. 일반 병원이 아니라 대학병원급의 전문 병원이 주변에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전문 병원에 쉽게 도달할 수 있게 대중교통이 아주 잘 갖춰진 곳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요즘 KTX, SRT 등이 아주 잘 발달해서 지방에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 대형병원 접근성이 이를 이용하면 아주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은퇴 이후 어디에 주거지를 마련해야 할까요? 앞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꼭 서울에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분께서 꼭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만약 서울이나 다른 지방 대도시에 집이 있으시다면 이를 처분하고 시골로 내려가서 전원주택을 구입하고 노후 생활을 보내시려고 한다면 이 부분은 꼭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는 서서히 줄어드는데요. 이게 점점 가속화될 겁니다. 지금의 출산율을 보면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고요. 요즘 초등학교를 보면 일반 도시에서도 폐교가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프라가 잘 갖춰진 서울 및 수도권으로 집중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알게 해주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골에서 전원 생활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절대 서울의 집, 도시의 집을 매도하고 내려가시면 안 되고요. 전세를 주고 시골로 내려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다시 서울 및 도시로 돌아올 수 있는 경우가 분명 있을 수 있기에 이 경우를 대비해서 집을 남겨놓으셔야 하고요. 전세를 주고 이 시세 차익으로 지방 소도시의 아파트를 전세로 들어가시고요. 주중에는 도시에서 노인을 상대로 하는 일자리를 신청하셔서 작은 부분이지만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받으면 좋습니다. 또 지방 소도시의 경우에 여러 가지 복지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노인복지관, 경로문화센터 등 여러 노인을 위한 시설도 많으니 여기에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복지 혜택을 누리시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전원의 삶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또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전원주택을 사서 들어가신다던가 토지를 매입해서 나만의 주택을 만들어 보고자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전원주택의 경우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 차원이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요. 전원주택은 그 자체로 일거리가 많을 뿐더러 주택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을 손수 해결해야 하니 노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짧게라도 전원의 삶을 느껴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요즘은 다양한 귀농, 귀촌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지방의 여러 지자체에서 귀농자들에게 집도 제공하고 농사 경험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에 먼저 이런 것들에 지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저희가 많이 찾아다니고 또 인터뷰도 하면서 느낀 건데요. 농막이나 이제 곧 시행이 될 체류형 쉼터를 하나 계획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 근교에는 아직도 저렴한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토지의 경우는 금액 단위가 아주 크지 않아서 환금성도 나쁘지 않고요. 투자금 자체가 많지 않아 부담 자체가 적기도 합니다. 더구나 농막이나 이런 쉼터를 마련해 놓으면 그만큼 이런 것 때문이라도 또 나중에 매수 수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토지의 경우는 대부분 시세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급매로 내놓는 물건이 아니라면 지속적으로 토지의 지가 상승이 있는데요. 수익을 내기보다는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고요. 더구나 도시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내가 갈 수 있는 나만의 공간, 아지트가 있다면 그 자체가 정말 힐링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방문한 이 주말 농부의 경우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나이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집 로망이잖아요. 이제 정년 퇴직하고 땅 사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농막 짓고 이제 이렇게 주말 농장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말로 주말에 나만의 공간에서 자연과 함께 잠시 동안 도시에서 벗어나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정말로 행복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은퇴 이후 노후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은퇴 이후 전원주택보다는 도시에서의 삶이 최근에 여러가지 사회적 환경상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는 꼭 서울이 아니라도 됩니다. 지방의 소도시에서 서울과 대중교통으로 연결이 비교적 쉬운 입지를 선정하면 좋고요. 도시에서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일자리 및 복지 혜택을 최대한 찾아보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 더, 근교에 작은 농지를 사서 주말 농장을 운영하신다면 정말로 행복하게 은퇴 이후의 삶을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주말에 가는 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